3, 2, 1.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 좀 한다는 소리 듣게 해주는 단축키 표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숙제를 아무도 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또 수강생들 분들이 많이 빠지셔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시 수업으로 그냥 끌어왔습니다. 자, 표를 한번 반복해서 배우면 잊어버려도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제 수업은 사실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한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당연히 새 슬라이드를 하셔 갖고 들어오거나 새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로 들어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두 개를 제 영상 밑에 다운로드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새 슬라이드를 넣어야 되겠죠. 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겁니다. 자, 새 슬라이드는 자, 여기에서 저는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요거. 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다시요. 새 슬라이드에 자, 여기 홈에 새 슬라이드 요 작은 꺽쇠 보이죠? 이게 펼치기를 하시면 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셨나요? 추가하셨다면 여기 제목은 클릭하셔서 지울게요.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클릭하라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딜리트 키가 뭐냐고요? 딜리트 키는 이겁니다. 요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겁니다. 자, 딜리트 키를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라인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요렇게 라인에 왔을 때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럼 삭제가 됐죠? 이거 보이실까요? 크게 해야 보이시겠다. 이게 표 삽입이잖아요. 자,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표 삽입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열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예요. 열은 세 개인데 5개로 돼 있으니까 단추를 눌러서 숫자를 작아지게 만들고 행의 개수는 8개예요. 자, 그러면 8로 하면 되겠죠. 클릭해서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열은 3개, 행은 8개.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타이핑을 치셔야 돼요. 이 내용을 타이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잠깐만요. 제가 글씨가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도 잘 보이지? 잠깐만요.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고 할게요. 파워포인트 표 단축키. 파워포인트의 단축키가 되게 많지만 표 단축키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칸으로 가려면 원래는 그러니까 옆 칸으로 갈 때 오른쪽 칸으로 갈 때는 탭키를 눌러서 가잖아요. 탭키를 빠르게 2번 누르면 저는 이제 이 밑에 칸 여기로 갈 거거든요. 여기로 근데 탭키를 눌러서 가면 저 옆쪽으로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옆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 안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지금은 제가 바로 이 아래로 갈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래 그 화살표 있잖아요. 이동키 화살표 아래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동 화살표로 아래로 내려올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단축키, 그 다음 제가 무슨 키를 넣을까요? 약지 손가락, 오른손 말고 왼손에 약지 손가락으로 탭 키를 누릅니다.
약지 손가락의 탭키. 자, 탭키 이거예요. 탭키가 이겁니다. 탭키를 누르면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탭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라고 타이핑 줘야 되는지 갑자기 명령. 그렇죠. 명령.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또 가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오피스 공통 이렇게 해볼게요. 공통 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탭키를 하면 아래 칸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계속 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이핑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거 있죠. 화살표와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키보드에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입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삽입의 기호로 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삽입 보이시죠? 이 삽입을 클릭하셔서 여기가 하얀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삽입 탭을. 그런 다음에 이 기호를 클릭하세요. 자, 기호 클릭하셨을까요? 기호를 클릭하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뜰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호 안에서 요 작은 꺽쇠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목록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W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스크롤바로 이렇게 내리려면 W까지 내리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냥 타이핑으로 그냥 W자만 치셔도 사실 W 근처를 가기 때문에 빨리 가기는 해요. 그리고 조금만 지금 이 단추로 이렇게 내리시거나 아니면 요 스크롤바를 끌어서 내리거나 마우스 포인터 중에서 가운데 있는 휠 있죠. 바퀴 모양처럼 생긴 걸 끌어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W를 저는 쳤어요. 그리고 했더니 W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윙딩, WIN. 자,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 3에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W에 윙딩, W에 윙딩 3 해볼게요. 자, 3 했더니 나왔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윙딩 3. 3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만약에 시험을 보는 사람이면 똑같은 걸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이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밑에 삽입이라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밑에 여기 삽입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삽입. 자, 먼저 하나를 선택하고 얘를 먼저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 얘가 두 번째겠죠? 그럼 얘가 두 번째겠죠? 그럼 뭐가 첫 번째일까요? 얘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겠죠.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로 자, 이걸 선택하고 다시 한번 또 삽입 클릭.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다 끝나면 자, 여기 닫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취소가 아마 닫기로 바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해볼게요. 자, 아래로 가는 화살표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삽입. 그리고 자, 밑으로 돼 있는 역삼각형 삽입. 그 다음 여기가 취소해서 닫기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제가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요 닫기를 선택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 X 있죠? 여기 이거를 하셔도 되는데 닫기를 하시는 게 제일 편리하겠죠? 자, 어때요? 들어왔죠? 제가 지금 두 번 그거 한 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타이핑을 또 시작해야 되겠죠? 무슨 키를 눌러서? 탭 키를 눌러서 타이핑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여기 왔어요. 그죠?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삽입에, 기호에, 자, 기호에 여기 한 번 했을 경우는 윙딩스 3가 바로 나올 거예요. 한 번 위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스크롤바를 꾹 눌러서, 자,
요거 스크롤바로 위로 아래로 내리셔서 찾으셔야 돼요. 윙딩스 3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위니까 위 화살표 이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삽입을 누르시고 위에 있는 이거 누르고 삽입 누르고 이렇게. 자, 이거 클릭하고 삽입. 위에 세모 삽입. 자, 그리고 저는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됐죠? 근데 선생님 얘랑 좀 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일부러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다면 다시 탭키를 눌러서 또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핑이 다 됐을까요? 되셨다면 여기 0은 선생님 왜 0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탭키로 딱 왔어요. 그러면 0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통이다. 그런데 숫자 0을 하면 이렇게 길쭉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문에 있는 0을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 0은 동그라미가 길쭉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0을 하는데 Shift 키를 눌러야 대문자가 나오잖아요. Shift 키 누르고 0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O예요. 정확하게는 알파벳 O를 하는 건데 Shift 키를 누르고 O를 눌러야지만 대문자 알파벳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Shift 누르고 자, O. 자, 됐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와서 여러분한테 이걸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제 파워포인트 표 단축키라고 잠깐만요. 화면 여기를 드래그 하셔야 돼요. 드래그해서 여기를 드래그 한다는 건 끌기예요.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잖아. 드래그는 정확한 한국말은 끌기예요. 끌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럭 지정이나 범위 설정이랑 같은 말이죠.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거예요. 드래그해서. 드래그 했다면 자, 요렇게 색깔이 살짝 달라져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드래그. 근데 선생님 저는 드래그가 안 되고 분명히 드래그 했는데 막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는 무슨 키를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의 마법의 키 되돌리기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Z를 하셔도 되고 되돌리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할 때 아예 그냥 요 안에 I자 모양일 때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끄시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표를 움직이지 않고 드래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럭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드래그해서 블럭을 설정하셨다면 이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시죠? 이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 셀 병합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위에 나오죠. 위에 이렇게 셀 병합을 레이아웃을 선택한다면 셀 병합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서 하는 방법 한 가지 더. 마우스 포인터를 밖에다 두시면 안 돼요. 제가 블럭을 설정한 그 안쪽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셀 병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잘 안 나와요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레이아웃에 셀 병합을 누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병합을 하셔도 되고요. 셀 병합 하셨을까요? 되셨다면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홈키에서 자, 우리 여기 가운데 맞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홈키에서 여기 이게 단락이라는 이 구역 안에서 제가 지금 요거 있죠? 요 두 번째 거. 이게 가운데 정렬이고 요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운데 정렬 먼저 눌러볼게요. 가운데 정렬 그랬더니 한가운데로 왔죠. 그런데 한가운데로 왔는데 제가 이제 얘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표 위가 커지면 천장이 달라붙어 있죠. 그거는 세로 맞춤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얘는 가로 맞춤이에요. 그럼 세로 맞춤은 이 텍스트 맞춤이라고 요렇게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거든요. 이 그림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위쪽이 아니라 뭐 중간 쪽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이게 위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조금 할 땐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원래대로 좀 돌려 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뭐 했죠? 블럭을 설정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셀 병합을 하거나 블럭을 설정하고 레이아웃을 누르고 셀 병합을 하거나. 근데 선생님 저는 셀 병합이 이렇게 비활성화돼 있다고 하거든요. 클릭할 수 없게끔 회색으로 변하는 걸. 그렇다면 블럭이 설정돼 있지 않고 저처럼 지금 표 전체가 선택돼 있거나 아무것도 선택돼 있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나는 이 메뉴 표시줄이 선생님과 달라요라면 클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언가 선택, 클릭이 잘 못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셨다면 요거 보이시죠? 얘도 사실 셀 병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셀 병합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레이아웃에 이번에는 셀 병합으로 해볼게요. 셀 병합.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홈에 가셔서 가운데 이 글씨가 여기 귀퉁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 그런데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맞춤 이거 누르시고 중간으로. 자,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할 거냐면 잠깐만요. 이 표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줄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요렇게 끝에 갖다 대시면 요렇게 끝에 요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모양일 때 귀퉁이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을게요. 놓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게 포인터가 어떤 거죠? 요게 포인터죠. 마우스 포인터예요. 그런데 대각선 귀퉁이에다 제가 댈 거예요. 되니까 요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요 모양일 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모양일 때 끌어서 꾹 누르고 끄는 거예요. 제가 끈다는 표현을 쓰면 그건 마우스를 우가 아니에요. 좌를 꾹 원래 누르는 곳, 항상 자주 누르는 것을 꾹 눌러서 지금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무엇을? 마우스를 드래그 한다는 건 마우스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꾹 누르고 좌클릭이겠죠. 당연히. 좌클릭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끌고 놓는 거를 드롭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온 드롭 그렇잖아요.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끌어다 놓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우리 뭐 하나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 표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글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을 헤드라인 M. 자, 이체는 다 있으실 거예요. 자, HY 헤드라인 M 보이시나요? 자, M. 자, 이걸로 할 거고요. 크기는 자, 제가 몇으로 하는 게 지금 24. 크기는 제가 24로 선택했습니다. 24로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 있을 거예요. 단축키, 명령키 이거 보이시죠? 얘가 천장에 약간 달라붙어 있죠. 세로 맞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텍스트에서 중간 맞춤. 선생님 그럼 전체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를 중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로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뭔가 좀 이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두 줄 돼 있죠. 이거 한 줄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 포인터를 라인에 대면 이 모양이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제가 라인에 대면 요 모양으로 바뀌어요. 요 모양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무슨 클릭? 더블 클릭. 어때요? 자동으로 간격이 맞춰졌죠. 가로의 간격은 요 모양일 때 더블 클릭하면 아주 쉽게 맞춰집니다. 자, 요렇게 하셨다면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는 제목이잖아요. 얘는 제목이잖아요. 제목이라서 24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한 44로 하겠습니다. 44로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인에 가서 파워포인트 라인에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은 디자인이라고 뜰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제가 여기 디자인에 그러면 요 디자인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버전이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테이블이 없고 그냥 똑같이 디자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꼭 테이블 디자인이 아니고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디자인과 이 디자인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표도구, 표나 표도구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자, 요거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여기 빠른 스타일이라고 요 작은 단추 역삼각 세모에 위에 밑줄이 아니라 윗줄이 그어져 있는 자, 요거 클릭할게요. 클릭하시면 자, 요렇게 지나만 가도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셀 병합하세요 그러면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 지우기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거든요. 표 지우기는 이거거든요. 표 지우기는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네킹이 있어요. 그런데 옷가게에서 마네킹에 옷을 입히는 게 이런 거예요. 스타일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지는 옷을 벗기는 것과 똑같아요. 표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표의 스타일을 벗겨내는 거, 지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스타일 안 지정해 주시나요? 시험은 당연히 지정해 주죠. 근데 저는 시험이 아니라서 안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음영이라고 보이시죠? 이것도 표도구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음영 보이시죠? 저는 여기 있는 색깔 말고 완전 다른 색 하고 싶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꺽쇠를 누르시면 이렇게 컬러가 나와요. 자, 제가 보라색도 해보고, 자, 요렇게 다른 색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 하늘색 하고 싶어요. 뭔가 자기가 다른 색. 그거보다 물론 다른 색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림도 채워넣을 수 있고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스타일은 그대인데 컬러만 바꾸고 싶다. 그거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파워포인트 표 단축키. 자, 제가 그랬죠. 9월 달에 어느 날 시험을 볼 거라고. 아니면 9월 달에 4주 수업한 동안 저 매일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점이 나올 때 100점이 다 나왔다. 그 다음에 시험 안 보겠죠. 전 수강생들이. 물론 이걸 꼭 외워야 되냐?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우리의 관심도라는 게 자꾸 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시험 본다고 겁먹어서 수업 안 하시지 마시고 자, 요거 조금 한번 알아두셔서 진짜 알아두면 꼭 쓸데있는 좋은 단축키 수업 오늘 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 숙제 있었죠. 이거를 해오시는 거예요. 자, 이거 수업 해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숙제 이거랑 이거 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를? 이 삽입 말고 새 슬라이드를 넣어야 되잖아. 새 슬라이드에 자, 제목 및 내용 두 번째 거 선택할게요. 제일 먼저 제가 이걸 클릭했어요. 왜? 여기가 클릭이 돼 있어야 이 밑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에 이거 눌렀고요. 제일 먼저 이걸 먼저 1번, 얘 1번, 그 다음에 얘는 2번, 그리고 새 슬라이드 3번.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선택할 거예요. 4번. 제가 글씨를 참 못 쓰네요. 4번. 이렇게 선택해서 새 슬라이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새 슬라이드 넣었어요. 조금 전에 이 밑에 거는 제가 제목을 없앴잖아요. 이 제목을.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거예요. 그냥 타이핑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치면 될까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좀 근데 이 글씨를 좀을 일단 써놓긴 할게요. 한다는 소리 듣게 해주는 단축키 맞나? 제가 이렇게 타이핑 하고요. 이 글씨가 지금 현재 조금 박스를 벗어나서 제가 이 박스를 좀 키울 거예요. 자, 박스를 약간 이 글씨가 전체 나올 수 있게 한번 키워볼게요. 키우고
자, 위로 바짝 올려줄 겁니다. 박스를 천장에 살짝 다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는 딱 맞춰줄게요. 자, 요것도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타이핑 치셨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표를 선택해야 되겠죠. 표의 줄이 제가 열과 줄을 안 셌거든요. 열은 4개네요. 13행이네요. 자, 여기 이 표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열은 4개. 자, 여기는 13. 13. 13 됐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됐을까요? 자, 됐다면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겠죠? 단축키 뭐 이렇게 하면서 탭키로 가는 거예요. 탭키로 이렇게 타이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이핑을 치셨다면 자, 보세요. 원본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더하기 C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 반복되는 거는 굳이 타이핑을 안 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타이핑을 치세요. 물론 이 C는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포함 안 하시면 잠깐만요. 포함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한 칸 띄었잖아요. 요 한 칸 띈 것까지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더 쉽거든요. 자, 일단 저는 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왜 앞에서 안 하냐면 앞에서 하면 자꾸 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표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뒤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을 설정했어요. 드래그를 한 거예요. 드래그를 하셨다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복사 보이시죠? 홈에 누르시는 거예요. 그림을 누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림을 클릭 하셨죠? 그런 다음에 자, 복사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릭할게요. 클릭을 해서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막 줄을 건드리게 돼요.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하셔서 내가 똑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세요. 드래그 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 오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이시죠? 그냥 요 그림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클릭. 자,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자, 이거를 한 번 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컨트롤 C라는 복사를 떠났으면 그 전에 물론 내가 컨트롤 C를 한 번 더 해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 여기 단축키 여기 올게요. 여기 와서 제가 또 범위를 설정을 할게요. 범위를 설정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자, 여기 홈에 붙여넣기 중에서 제가 요 그림을 할 거예요. 그림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어때요? 엄청 쉽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우클릭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클릭을 하셔서 커서 깜빡이게 해서 드래그를 하시는 게 표에서는 편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밖으로 내놓지 말고 내가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해 놓은 안에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우클릭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붙여넣기 보이시죠? 그 중에 첫 번째 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 근데 사실 두 가지 아니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편하게 느끼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V, S, Z, 뭐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C는 괜찮아요. 근데 이 V를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커서가 글자 앞에 있을 때는 잠깐만 요 딜리트 키로 잡아당겨서 지우거나 아니면 커서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딜리트 키로 커서가 글자 뒤에 있을 때는 백스페이스 바 어떤 거냐면 요거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뭐가 있냐면 저는
뒤에서는 클릭이 안 되는데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놓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이 설정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지우지 않고 바로 제가 캡슐락을 켜가지고 그냥 V 이렇게 해볼게요. V 그러면 V자가 쳐져요. 근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캡슐락 켜놓은 상태에서 V 할게요. 자 V가 됐죠. 사실 여기가 V인데 V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다고 해서 이걸 커서가 글자 앞에서 깜빡일 때는 무슨 키? 딜리트 키 누르고 자 뭐라고 해야 되더라? S하고 제시네요. 자 S라고 할게요. 컴퓨터가 엄청 좀 뜨거워졌네요. 동영상을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자 S 할게요. 자 근데 한 칸 띄는 거 아시죠? 한 칸 띄고 S 됐죠?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커서가 글자 앞이 아니라 뒤에서 거일 때는 무슨 백스페이스 바 자 이 백스페이스 바로 가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바로 자 여기서 클릭할 때는 지우고 백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타이핑을 다 미리 쳐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 선에 대고 더블 클릭하면 크기가 딱 맞춰지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크기를 처음부터 여기 끝이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끝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자, 여기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잡아당겨지죠. 왜? 빈 공간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 어때요? 됐죠? 그리고 이 표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끝에다 대고 살짝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점이 선생님이랑 저랑 달라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 홈에 텍스트 상자 보이시죠? 어디에? 홈 탭에 텍스트 상자. 자, 요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제가 사실 여기서 하면 좀 좁아가지고 좀 위에 막 겹치니까 이 글씨 아닌 곳에다가 옆에다가 빈 공간에 좀 좁아도 빈 공간에 클릭할게요. 자, 커서 깜빡이죠. 그럼 좀이라는 글씨를 타이핑을 칠게요. 좀이라고 타이핑을 치고 나서 자, ES키를 누르거나 선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해주고 크기는 제가 한 32, 36 정도 할게요. 6 정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저는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좀 전에는 색깔 같은 걸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보세요. 이게 클릭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클릭이 돼 있어야 된다. 커서가 이 안에 들어가서 깜빡이거나 이렇게 블럭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건 한자니까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서식을 누르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도형이라는 표현은 없고 서식이라는 표현만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 클릭하셨을까요? 자, 서식 클릭하셔서 자, 텍스트 채우기.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텍스트 효과도 있고요. 텍스트 채우기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 텍스트 채우기도 있고 질감 채우기도 있고 뭐가 많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는 본인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면 아예 효과를 해볼게요. 효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중에서 3차원 하나 해볼까요? 3차원으로 뭔가 어떤 거를 해보냐면 너무 이상한 거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요거 한번 아닌가?
요거 좀, 네, 요거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효과 다시 들어가서, 네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온. 좀, 자, 요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가, 자, 홈을 눌러서 다시 한번 글씨 크기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4, 60까지 해볼게요. 60까지 하신 다음에 선에 갖다 놓고, 자, 위에다가 덮을게요. 그런데 덮었는데 선생님 뒤에 있는 글씨가 겹쳐져요. 이렇게 겹쳐지게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조금 더 효과를 주기도 하고, 만약 이게 방해가 돼서 싫으시다면 요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지우셔도 되겠죠. 그런데 딜리트 키를 지우면 얘 점이 들어갈 공간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뭘로? 스페이스바로. 자, 좀 요렇게 좀 한다는 소리. 아, 근데 이거 아무래도 글씨가 더 띄어야 되겠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늘려주고 좀을 이렇게 해주고. 자, 요렇게 그럼 선생님 저도 똑같이 요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또 달라요. 자, 요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글씨가 약간 틀어져 있죠. 그거는 이 회전 보이시죠? 요걸로 제가 요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니까 뭔가 마우스 포인터가 달라지죠. 점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글씨색을 바꾸시고 싶다면 글씨색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색깔을 있는 것 중에 스포이드로 뜨셔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건 선택을 하는 거겠죠? 저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색깔이 빨간색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요거 말고,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요거를 카피를 떠서,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아는 거니까, 자, 이거를 한번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가 있죠. 이제 도형 서식에서 이 텍스트 채우기입니다. 도형 채우기가 아니네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텍스트 채우기 할게요. 그런데 텍스트 채우기에서 하면 여기서 질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감을 넣어봐도 되고 이런 걸 넣어도 되고 그림을 넣으셔도 되고 그라데이션을 넣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단추를 열면, 이 단추를 누르면 여기에 서식 관련된 도구 상자가 열릴 거예요.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열렸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옵션에 여기를 가볼게요. 텍스트 채우기 보이시죠? 그 중에서 패턴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텍스트 옵션에 A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패턴 채우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패턴 채우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패턴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패턴으로 채워볼게요. 이번에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패턴으로 채워도 돼요. 근데 선생님 저 효과가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좀 전에 네온에 켜놓은 거를 없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게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라면 이렇게 진하게 하시고, 그림자를 주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본인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경우 이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숙제 해오시고, 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유튜브 상에서도 댓글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꼭 숙제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걸 저장해서 USB로 들고 오셔도 되고, 이메일로 제가 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메일로 자기 자신한테 보내고, 공부하는 곳에 와서, 수강하는 곳에 와서 그 자기 이메일을 열어서 다시 다운로드 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